안녕. 초보 유튜버 자라 제이예요. 여러분들이 잘 자라고 만든 두 번째 영상이에요. 잠들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제 영상을 평가해주세요. 전 아직 초보라서 배울 게 많거든요. 자, 그럼 잘 자. 7장 5일째 되던 날, 역시 양 덕분에 나는 어린 왕자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없이 생각하고 있던 문제로부터 질문이 생겨나듯 어린 왕자는 느닷없이 내게 물었습니다. 양은 작은 풀이나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지?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먹는다. 응? 가시가 있는 꽃도? 그래,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는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 거지? 그것은 내가 모르는 문제였습니다. 나는 그때 모터의 나사가 너무 조여져 있어서 그것을 푸는 일에 열중해 있었습니다. 여간에서는 펑크를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마실 물도 바닥이 나 있었고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시는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 거지? 어린 왕자는 한번 질문을 하면 상대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할 때까지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터를 고치는 일에 초조해 있었으므로 별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 꽃이 심술을 부리고 싶으니까 가시 같은 것을 달고 있는 거라고. 응? 잠깐 동안 잠자코 있던 어린 왕자가 갑자기 원망스러운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야. 꽃은 약해. 순진해. 되도록 걱정 없이 살고 싶어해. 꽃들은 가시를 자기들의 무서운 무기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이 나사가 말을 듣지 않으면 망치로 쳐버려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나의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저씨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꽃이란... 아니야. 나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 엉터리로 대답을 한 거야. 아주 중요한 일이 머릿속에 꽉 차 있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어이없다는 듯이 나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중요한 일이란 뭐지? 어린 왕자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어른들과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구나. 어린 왕자의 말을 듣고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나의 기분은 생각지 않고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아저씨는 무엇이나 다 뒤죽박죽이야. 엉망진창이야. 어린 왕자는 이번에는 정말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부신 금빛 머리칼을 바람에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별에 빨간 까망이라는 선생이 있었지. 그 선생은 꽃의 향기를 맡아본 적도 없고 별을 바라본 적도 없어. 누구를 사랑해본 적도 물론 없지. 그 선생이 하는 일이란 덧셈뿐이야. 그리고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바쁘다 하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뽐내고 있지. 그는 사람이 아니라 버섯이라고. 버섯? 그래, 버섯이야. 어린 왕자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꽃은 몇백만 년 전부터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 양 역시 몇백만 년 전서부터 꽃을 먹고 있었지. 꽃이 어째서 그 고생을 해가면서 아무런 쓸모도 없이 가시를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꽃이 양에게 먹히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뚱뚱보 빨간 까만 선생의 덧셈보다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나의 별에는 다른 어느 곳에도 없는 희귀한 꽃이 하나 있어. 그 꽃을 어느 날 아침에
작은 양이 그만 덥석 먹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아저씨는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고는 이번에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이윽고 말을 계속했습니다. 누군가 몇백만 년이나 되는 별 중에 어느 별인가에 피어있는 단 한 송이의 꽃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많은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는 내가 좋아하는 꽃이 어딘가에 있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만약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 사람의 별이란 별이 한 번에 갑자기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런 일도 아저씨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어린 왕자는 그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연 와악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나는 비행기를 고칠 도구를 내팽개쳤습니다. 망치도 나사도 눈에 보이지 않고 목이 마르다는 생각도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지구를 찾아온 어린 왕자를 어떻게든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를 꼭 껴안고 조용히 흔들면서 네가 좋아하는 꽃은 괜찮아. 네 양에게는 입마개를 그려주지. 네 꽃에는 울타리를 그려주고 나는 하고 말은 했지만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매우 서툴러서 잘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의 기분이 풀릴 수가 있을지,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의 기분과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의 나라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8장. 나는 얼마 후에 그 꽃이 어떤 꽃인지 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본디 어린 왕자의 별에는 꽃잎이 한 겹이고 장소를 차지하지도 않으며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매우 유쾌한 꽃이 몇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풀 사이에서 피어나는가 하면 저녁에는 이미 사라져서 없어지는 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의 그 꽃은 어느 날 어디에선가 날아온 꽃씨가 싹을 틔운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그곳의 싹과는 전혀 닮지 않았으므로 어린 왕자는 그 싹을 곁에서 떠나지 않고 그 싹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인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싹이 자라 조그마한 나무가 되자 그것은 더 이상 사라지지 않고 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꽃봉우리가 만들어진 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어린 왕자는 금세라도 깜짝 놀란 만큼 아름다운 꽃이 툭 튀어나올 것처럼 생각되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꽃은 녹색 방에 꼼짝 않고 들어앉아서 여간에서 화장을 끝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색을 할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꽃잎을 하나하나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개 양귀비처럼 쭈글쭈글 구겨진 얼굴로 나오고 싶진 않은 것입니다. 햇빛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고서는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네, 여간한 멋쟁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기한 화장은 며칠이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해님이 막 떠오를 무렵에 마침내 꽃은 얼굴을 보였습니다. 무엇 하나 실수하지 않고 화장을 한 꽃은 하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직도 졸립구나. 어머, 미안해요. 나 아직 머리를 빗지 않았는데. 어린 왕자는 그 꽃을 보고 아름다운 꽃이로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쁘구나. 그래요? 꽃은 속삭이듯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햇님과 함께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이 꽃은 그다지 겸손하지는 않구나
하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온통 정신을 빼앗길 만큼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군요. 제게도 무언가 주지 않겠어요? 어린 왕자는 뜻밖의 요구에 당황했지만 방금 길러온 물을 가져다 꽃에 아침 식사를 주었습니다. 꽃은 피자마자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어린 왕자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매우 곤란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4개의 가시를 이야기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톱을 없애려고 호랑이들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별에 호랑이 따위는 없어. 게다가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 하고 어린 왕자는 꽃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풀이 아니에요. 꽃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 나는 호랑이 따위는 조금도 무섭지 않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무서워요. 바람막이를 좀 해주지 않겠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무섭다니. 식물인데 어찌 된 일일까? 이 꽃은 상당히 까다롭구나.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유리 덮개를 덮어주세요. 여기는 몹시 추워요. 별의 위치가 나쁜 모양이에요. 내가 본디 있던 나라에서는 꽃은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본디 있던 나라라고 해도 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꽃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꽃은 다른 세계를 알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금세 밝혀질 거짓말을 하려던 것이 부끄러워서 꽃은 어린 왕자를 속이려고 2-3번 기침을 했습니다. 바람막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 네가 이것저것 말을 해서. 그랬더니 꽃은 억지로 기침을 하며 어린 왕자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진심으로 꽃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꽃의 마음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이런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꽃이 하는 말 따위를 들어서는 안 되었던 거지. 꽃이 하는 말은 대충 들으면 되는 건데. 꽃은 바라보는 거야. 냄새를 맡는 거야. 나의 꽃은 나의 별을 좋은 냄새로 가득 차게 했는데도 나는 조금도 즐겁지 않았어. 그 손톱 이야기도 나는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어야 했는데. 그리고 또 어린 왕자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그 꽃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 꽃이 하는 일을 그대로 평가했었어야 되는데 나는 그 꽃 덕분에 좋은 냄새에 둘러싸여 있었지. 밝은 빛 속에 있었어. 그러므로 나는 어떤 일이 있었어도 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어야 해. 교활한 말을 하고는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성실하고 친절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야 했어. 꽃이란 정말로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그 꽃을 사랑할 줄 몰랐어. 9장. 철새들이 다른 별로 옮겨가는 것을 본 어린 왕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고향별을 떠났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공들여 활화산의 그름을 털어내고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데 어린 왕자는 활화산을 2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를 따뜻하게 데우는 데 매우 편리했습니다. 휴화산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말한 대로 그것이 절대로 폭발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 왕자는 휴화산도 대청소를 했습니다. 화산이란 청소를 잘 해주기만 하면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규칙적인 연기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화산의 폭발은 굴뚝으로 솟아오르는 불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지구에서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 작아서 화산을 청소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산의 폭발 때문에 몹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요즘 생겨난 바오밥 나무의 싹을 어두운 얼굴로 뽑았습니다. 이제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작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던 일도 그날 아침엔 유난히 어린 왕자의 마음을 쓸쓸하게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 별의 표시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주려고 했습니다. 그런 어린 왕자의 눈에는 금세라도 눈물이 넘쳐 흐를 것 같았습니다. 안녕 하고 어린 왕자는 꽃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 하고 어린 왕자는 되풀이했습니다. 꽃은 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기가 들었기 때문에 기침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바보였어요 하고 꽃은 가까스로 어린 왕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요. 행복하세요. 어린 왕자는 꽃이 조금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리덮개를 공중으로 향한 채 완전히 당황해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꽃이 어째서 이렇게 온순해졌는지 까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았어요. 당신이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은 내가 나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나도 그렇지만 당신 역시 바보였던 거예요. 행복하세요. 이제 그 유리덮개 따위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어오면 나의 감기는 대단한 감기가 아니에요. 밤에 상쾌한 바람을 맞으면 깨끗이 나을 거예요. 꽃인걸요. 하지만 짐승이 나비와 친구가 되고 싶다면 2마리나 3마리의 애벌레는 참아야겠지요. 나비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나비가 아니고 누가 나를 찾아와 주겠어요. 당신은 멀리 가버릴 테니까요. 큰 짐승이 와도 나는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내게도 발톱이 있으니까요. 꽃은 이렇게 말을 하며 4개의 가시를 순진하게 보인 다음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더니 한심하군요.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으면 빨리 가버려요. 빨리. 꽃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울고 있는 얼굴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약점을 보이기 싫어하는 꽃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소욱성 325점, 326점, 327점, 328점, 329점, 그리고 330까지의 별이 빛나고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어린 왕자는 별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일거리도 찾고 배우기도 하려는 것입니다. 10장. 첫 번째 별에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임금님은 검붉은 색의 천과 흰 담비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매우 검소하지만 당당한 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를 보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야, 부하가 왔구나. 어린 왕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는 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임금님들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매우 간단한 것인데 그것을 어린 왕자는 몰랐던 것입니다. 임금님들에게 있어 인간은 모두 부하인 것입니다. 가까이 오너라. 내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겨우 누군가의 임금이 되었으므로 임금님은 기분이 좋아서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어디에 앉을까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의 당당한 흰 담비가죽 옷으로 별이 완전히 덮여 있어서 앉을래야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선 채로 있었습니다만 몹시 피곤했으므로 하품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말했습니다. 임금님 앞에서 하품을 하다니 무례하구나.
하품을 하지 말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어린 왕자는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저는 오랜 여행을 했어요. 게다가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가? 그럼 하품을 하라. 명령이다. 나는 벌써 몇 년 동안이나 사람이 하품하는 모양을 본 일이 없다. 하품은 재미있는 것이로구나. 자, 하품을 하라. 다시 한번. 명령이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이제 하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고 어린 왕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대답했습니다. 저런. 그러면 이렇게 명령한다. 어떤 때에는 하품을 하고 어떤 때에는. 무언가 입속으로 중얼거리는 임금님은 속이 상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임금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위엄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으뜸가는 임금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사람 좋은 임금님이었으므로 무리한 명령을 내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내가 장군에게 물새가 되라고 명령했다고 하자. 그 장군이 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장군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지 하고 생각하는 임금님이었습니다. 앉아도 좋습니까? 어린 왕자는 쭈뼛쭈뼛 물어봤습니다. 응, 앉아라. 명령한다. 하고 임금님은 대답하며 길게 늘어져 있는 흰 담비가죽 옷에 자락을 뽐내며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별인데 임금님은 도대체 무엇을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 폐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어보라. 명령한다. 하고 임금님은 빠른 말씨로 말했습니다. 폐하는 도대체 무엇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까? 저기도 여기도지. 하고 임금님은 시원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기도 여기도? 임금님은 별슬에 새침을 떼며 자신의 별과 다른 별들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저것들을 모두? 하고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임금님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이 나라에서 으뜸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으뜸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별은 모두 폐하의 명령에 따르는 건가요? 그렇고 말고 나는 무질서한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굉장한 권력을 가진 임금님이구나 하고 어린 왕자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이런 권력이 있다면 의자를 움직이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하루에 해가 지는 광경을 43번뿐만 아니라 72번이라도 100번이라도 200번이라도 볼 수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남겨놓고 온 자기의 작은 별이 생각나서 조금은 우울해하고 있던 어린 왕자는 마음을 크게 먹고 임금님께 부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해가 지는 광경을 보고 싶어요. 별일이 없으시면 햇님에게 지라고 명령해 주지 않겠어요? 내가 장군에게 나비처럼 꽃에서 꽃으로 날아라 하고 명령을 한다든가, 비극을 써라 하고 명령을 한다든가, 물새가 되어라 하고 명령을 했다고 하자. 그리고 그 장군이 나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 경우 대장과 나 어느 쪽이 잘못한 것일까? 그야 폐하 쪽이죠. 어린 왕자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렇지. 사람에게는 각각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길 위에 선 권력이지. 만약 네가 백성들에게 바다에 가서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백성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무리한 명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내게 복종시키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해지는 광경을 보여주시는 일은요? 하고 어린 왕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무언가 한번 묻기 시작하면 끝까지 묻는 버릇이 또 나온 것이죠.
해가 지는 광경은 보여준다. 내가 명령을 해주지. 그러나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자. 그것이 나의 정치 요령이거든. 언제 사정이 좋아집니까? 하고 어린 왕자는 물었습니다. 임금님은 헛기침을 하고 커다란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좋겠군. 두고 보렴. 모든 일이 나의 명령대로 될 테니까.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습니다. 아무리 해가 지는 광경을 보고 싶어도 여간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심심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저는 여행을 계속하겠습니다. 가지마! 가지마! 하고 부하가 하나 생겨서 우쭐에 있던 임금님은 말을 했습니다. 옳지! 대신을 시켜줄게. 그래. 법무 대신을 시켜줄게. 하지만 재판을 해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야 모르는 일이지. 나는 아직 나의 나라를 돌아본 일이 없으니까 말이야. 이젠 너무나 나이를 먹어서 걷는 것도 피곤하다고. 여기엔 마차를 둘 장소가 없거든. 그런데 저는 아까부터 봤는데요. 하고 어린 왕자는 몸을 구부리고 별의 건너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저 건너편에도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럼 너 자신을 재판하거라. 그것이 가장 어려운 재판이지. 다른 사람을 재판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재판하는 쪽이 훨씬 더 곤란한 일이거든. 만약 네가 훌륭하게 자기 자신을 재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네가 진정으로 현명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지. 자신을 재판하는 일이라면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꼭 여기서 할 필요는 없겠지요. 나의 별에는 늙은 쥐가 어딘가에 있다. 밤이 되면 무엇을 하는지 깔짝깔짝 사각사각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거든. 그 늙은 쥐를 재판하는 게 어떻냐? 때때로 사형에 처해도 좋겠지. 그렇게 되면 그 늙은 쥐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너의 재판에 달리게 되지. 그런데 재판할 때마다 특사를 해주도록 해라. 한 마리밖에 없는 쥐니까 말이야. 나는 사형에 처하는 일 따위는 싫어요. 나는 떠나겠어요. 가지 마라. 하고 임금님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미 여행 채비를 끝내고 더 이상 늙은 임금님을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어떤 때라도 폐하답게 행동하실 셈이라면 제게 무리가 없는 명령을 내려주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곧 출발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이 형편이 그렇게 되어 있는 듯합니다. 임금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으므로 어린 왕자는 조금 주저했지만 이윽고 가벼운 한숨을 쉬고 출발했습니다. 그것을 본 임금님은 서둘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를 나의 대사로 임명한다! 임금님은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안에 있다는 것처럼 뽐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란 참 이상해. 하고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11장. 두 번째 별에는 뽐내기 좋아하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야, 내게 감동한 인간이 왔구나. 하고 뽐내기 좋아하는 남자는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뽐내기 좋아하는 남자의 눈으로 보면 다른 사람은 모두 자기에게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군요. 이건 인사를 하기 위한 모자다. 내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사람이 있을 때 인사를 하기 위한 모자지. 그런데 웬일인지 아무도 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말이야. 아, 그래요? 하고 어린 왕자는 말했습니다만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박수를 쳐라! 짝짝짝 하고 뽐내기 좋아하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짝짝짝 박수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뽐내기 좋아하는 남자는 모자를 벗어들고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이건 임금님을 방문했을 때보다 재미있는걸?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하며 또 짝짝짝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뽐내기 좋아하는 남자는 또 모자를 벗어들고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5분 동안이나 박수치는 놀이를 하고 있는 동안 어린 왕자는 언제까지나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실증이 났습니다. 그 모자 어떻게 해야 아주 벗어버리죠? 그러나 뽐내기를 좋아하는 남자의 귀에는 어린 왕자의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너는 진심으로 내게 감동하고 있느냐? 뽐내기를 좋아하는 남자는 어린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감동을 하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인데요? 감동을 한다는 것은 말이야, 내가 이 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옷을 입고 있으며 가장 부자고 그리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별에는 당신 혼자뿐이잖아요. 부탁한다. 어쨌든 내게 감동해다오. 나는 감동해요. 하고 어린 왕자는 약간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남에게서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 어째서 그렇게 재미있을까? 어린 왕자는 중얼거리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어른이란 정말 이상하구나 하고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생각했습니다. 12장.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 술꾼을 아주 잠깐 방문했을 뿐인데 몹시 기분이 우울해져 버렸습니다. 술꾼은 빈 술병들과 술이 가득 들어있는 술병들을 앞에 쭉 늘어놓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린 왕자는 말했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있다. 하고 술꾼은 금세라도 울 듯한 얼굴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째서 술 같은 것을 마시지요? 어린 왕자는 물었습니다. 잊고 싶어서지. 술꾼은 대답했습니다. 잊다니 무엇을요? 어린 왕자는 술꾼이 불쌍해져서 물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술꾼은 눈을 내리깔며 비밀을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부끄럽다니 무엇이? 어린 왕자는 상대를 위로해 줄 셈으로 물었습니다. 술을 먹는 것이 부끄러운 거야. 하고 말하자마자 술꾼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당황하여 그곳을 떠났습니다. 어른들이란 정말로 이상하구나 하고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생각했습니다. 13장. 네 번째 별은 실업가의 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대단히 바쁜 듯 어린 왕자가 다가가도 고개를 들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안녕? 담뱃불이 꺼졌어요. 어린 왕자는 그 남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7은 12, 12 더하기 3은 15. 안녕. 15 더하기 7은 22, 22 더하기 6은 28. 담배에 불을 붙일 틈도 없네. 26 더하기 5는 31. 거의 다 되어가는군. 자, 이것으로 5억 162만 2731이 되었다. 5억이라니? 무엇이 5억인가요? 응? 아직 거기에 있었니? 5억 100만이란 그야. 아니야, 너는 알 것 없다. 어쨌든 나는 너무 바빠. 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다. 시시한 일에는 관심을 가질 틈이 없어. 2 더하기 5는 7. 5억 100만이라니 무엇이... 무언가를 한번 묻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어린 왕자는 되풀이해서 물었습니다. 실업가는 머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54년 동안이나 이 별에서 살았다. 그동안 일을 방해받은 적은 3번밖에 없다고. 처음은 22년 전에 풍뎅이란 놈이 어디선가 날아와서 떨어졌을 때였어.
어찌나 어지럽게 붕붕거리고 날아다니던지 덧셈을 4번이나 틀렸지. 2번째는 11년 전에 신경통이 심해져서 앉으나 서나 견딜 수가 없을 때였어. 운동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산책을 할 틈도 없어서 말이야. 이래봬도 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 3번째는 바로 지금이다. 내가 분명히 5억 100만이라고 했지. 무엇이 5억이에요? 실업가는 도저히 어린 왕자의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따금 하늘에 보이는 저 작은 것이지. 팔이요?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것. 벌이요? 아니, 그게 아니야. 금빛으로 빛나는 것. 게으름뱅이들에게 엉뚱한 꿈을 꾸게 하는 작은 것이다. 하지만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꿈 따위를 꿀 틈이 없어. 아, 그렇군요. 그건 별이군요. 응, 그래. 별이지. 하지만 5억이나 되는 별을 대체 어쩌려고. 5억 162만 2731이야. 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숫자에는 틀림이 없어. 하지만 그 많은 별들을 어쩌려고요? 어떻게 하느냐고? 어떻게 하긴 가지는 거지. 별을 가진다고요? 그래. 하지만 요전에 나는 임금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임금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 지배하는 것이 임금님이다. 가지는 것과 지배하는 것은 매우 다른 거란다. 그런데 별을 가지면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죠? 부자가 되는데 쓸모가 있지. 부자가 되면 무슨 쓸모가 있나요? 누군가 다른 별을 발견하면 그것을 살 수 있지. 이 사람 아까 그 술꾼과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린 왕자는 그런 것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별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지요? 별은 도대체 누구 거지? 하고 실업가는 화가 난 듯이 어린 왕자에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거야. 내가 제일 먼저 별을 가질 생각을 했으니까 말이다. 생각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고 말고 네가 누구의 것도 아닌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네 것이지. 누구의 것도 아닌 섬을 발견했다면 그것도 당연히 네 것이다. 또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의 생각을 했다면 너는 그것으로 특허를 낸다. 그렇게 하면 그 생각은 네 것이지. 그러므로 별은 네 것이야. 별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별은 내 거지.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별을 가져서 어떻게 하려는 거죠? 하고 어린 왕자는 물었습니다. 관리를 하는 거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계산을 한다. 몇 번이고 계산을 하는 거야.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분명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듣고도 어린 왕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목도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목에 감고 있어요. 꽃이 내 것이라면 그 꽃을 따서 어디든 가지고 갈 수 있지요. 하지만 별을 딸 수는 없잖아요. 그야 그렇지. 그러나 은행에 맡길 수 있다. 그게 대체 어떤 거죠? 가지고 있는 별의 수를 종이에 쓴다. 그런 다음 그 종이를 서랍 속에 넣고 자물쇠를 잠가두는 거야. 그것뿐? 그것으로 끝나는 거다. 재미있구나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시적이라면 시적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은 아닌 듯합니다. 어린 왕자는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에 관한 생각만큼은 어른들과 매우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꽃을 가지고 있는데 꽃한테 날마다 물을 길러다 줍니다. 화산도 3개 가지고 있는데 7일에 한 번 그름을 털어내고 대청소를 해줘요. 불을 뿜고 있지 않는 화산도 청소해주고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내가 화산이나 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조금은 화산이나 꽃을 위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는 일이 없군요. 실업가는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만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어른들이란 정말 이상하구나 생각하고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14장. 다섯 번째 별은 매우 희한한 별이었습니다. 별 중에서 가장 작은 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가로등 하나와 그 가로등에 불을 붙이는 사람 하나가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장소밖에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살고 있는 사람도 없는 별에서 가로등과 가로등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는지 어린 왕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도 바보스러운 사람이구나. 하지만 임금님이나 뽐내기를 좋아하는 남자나 실업가나 술꾼보다는 바보 같지 않을 거야. 어쨌든 이 남자의 일에는 무언가 의미가 있다. 가로등에 불을 붙이는 일은 이 별을 더욱 빛나게 하겠지? 그리고 꽃 한 송이를 활짝 피우게 하는 일도 될 거야. 가로등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가로등에 불을 꺼트리면 꽃도 오므라져 버리고 별도 빛나지 않게 될 거야. 아주 아름다운 일이야. 아름다운 일이니 참으로 쓸모 있는 일이다. 어린 왕자는 별에 발을 들여놓자 가로등에 불을 붙이는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어째서 지금은 가로등에 불을 껐나요? 명령이다. 야, 좋은 아침이구나. 안녕? 하고 가로등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떤 명령? 가로등에 불을 끄라는 명령이지. 야, 좋은 저녁이구나. 안녕? 하고 말하며 가로등에 불을 붙이는 사람은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또 불을 붙였지요? 명령이다. 하고 가로등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알 수 없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 명령은 명령이니까. 야, 좋은 아침이구나. 안녕? 하고 말하며 가로등에 불을 붙이는 사람은 가로등에 불을 껐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바둑판 무늬의 빨간색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니까. 옛날에는 이치에 맞았는데 말이다. 아침이 되면 불을 끈다. 저녁이 되면 불을 붙인다. 낮에는 쉬었고 밤에는 잠을 잤는데. 그럼 명령이 바뀐 모양이군요. 명령은 바뀌지 않았지.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란 말이야. 별은 해마다 점점 더 빨리 도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으니. 그래서요? 하고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지금은 이 별이 1분에 한 바퀴씩 돌게 되었단다. 그래서 나는 1초도 쉴 수가 없게 되었지. 1분에 한 번씩 불을 붙였다가 껐다가 해야 되니까. 이상하구나. 1분이 하루라니?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벌써 한 달이나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한 달? 그래, 30분이니까 30일이지. 야, 좋은 저녁이구나. 안녕? 가로등에 불을 붙이는 사람은 가로등에 또 불을 붙였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잘 지키는 가로등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전에 앉았던 의자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몇 번이고 해지는 것을 보려고 했던 일이 생각나 어린 왕자는 그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당신이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한 가지 알고 있는데요. 나는 언제나 쉬고 싶다. 하고 가로등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역시 사람에게는 부지런히 일을 하는 한편으로는 게으름을 부리고 싶은 생각도
있게 마련입니다.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별은 아주 작으니까 3발짝만 걸으면 별을 한 바퀴 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걷고 있으면 언제나 햇님을 볼 수 있어요. 쉬고 싶으면 걷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쉬고 싶은 만큼 낮이 계속 되겠지요. 그렇게 해봤자 내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잠을 자는 일이거든. 그건 곤란하군요. 곤란한 일이지. 야, 좋은 아침이구나. 안녕. 가로등에 불을 붙이는 사람은 가로등에 불을 또 껐습니다. 어린 왕자는 더욱 먼 곳으로 여행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는 임금님에게서도 뽐내기를 좋아하는 남자에게서도 술꾼에게서도 실업가에게서도 경멸을 받겠구나. 하지만 내게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야. 그것은 저 사람이 자신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 어린 왕자는 무언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 듯 한숨을 쉬고 나서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을 친구로 삼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저 사람의 별은 너무나 작아. 2 사람이 있을 정도의 장소가 없는 별인걸. 어린 왕자가 가슴속에 있는 말을 고백할 기분이 되지 않았던 것은 24시간마다 1440번이나 아름다운 노을로 물드는 그 별을 특별히 정답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잘 자고 있죠? 어린 왕자 7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였어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안녕.